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자동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 어떠한 추세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자본금이 일단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본이라는 항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죠. 자본금은 늘지 않았지만 자본은 늘었다라는 것은 회사의 잉여금이 계속해서 쌓였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 회사가 영업활동을 제대로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자산은 늘지 않는 정체되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이 회사는 실제 증자를 해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런 빚을 갚는 활동에 대부분 썼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회사의 증감률을 항목별로 보시면은 자본은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5년 동안 자본은 35.4%나 상승을 했고요. 부채는 그보다 좀 높은 47%가 상승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의 경우는 39.4%가 상승이 됐고,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자본금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시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2016년도와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10에서 13%로 그냥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코로나 시약 때문에 18.3%가 됐다가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60%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외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이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렸을 가능성이 높고 이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인데요. 2016년도에는 정말 너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737억 원을 벌었을 때 549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매출 채권으로 잡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추세는 점차 내려와서 2019년도에는 42.8%가 되었고 2020년도에는 지배력이 강화되고 가격 협상권이 더 커짐에 따라서 이 시젠이라는 기업의 매출채권 비중은 굉장히 낮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7.3%라는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내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의 상승률이 매출 채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 비중이 추세가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 회전율이 꺾은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빨리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 키트 개발로 인해서 이 재고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5.2에 불과하던 것이 3배 정도 빠른 회전율이 된 14.26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의 상승률이 재고자산의 상승률보다 크기 때문에 회전율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팔고 회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순환 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영업순환 주기를 보면은 재고자산 회전 기간과 매출채권 회전 기간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그 두 개의 합, 즉 영업순환 주기가 339일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대폭 하락한 최신 6일이면은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회전 기간이 이렇게 빨리 끝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회사가 더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재고자산을 만들고 매출채권도 빠르게 회수가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유명 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16년도에는 유형 자산의 비중이 22%였는데 2020년도에는 17%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매출액 대비니까 2019년에 비해서 약 10배가 늘었는데 유형 자산의 비중은 2%밖에 하락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유형 자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무형 자산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30%에 달하지만 2020년도에는 0.6%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영업권이라든가 그 기타 자산들이 많이 상각을 해서 실제 갖고 있는 무형 자산의 비중은 거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이 매출 총이익이 되고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에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우선 매출액은 72.5%로 매년 상승할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낮은 65.9%가 상승을 해서 매출 총이익은 그보다 큰 74.9%에 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 원가보다도 더 낮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업의 손익과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영업이익과 비슷한 134.1%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정말 경이로운 성적인 거죠. 매출액과 매출원가,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2019년도까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수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굉장히 매출 총익과 매출액보다 낮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배당을 2019년도에 100원, 2020년도에 1,500원을 했지만 그조차도 그 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표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가상각비 같은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더해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단기 순이익의 추세를 보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 차이가 점차 좁혀져서 이 19년도에는 차이가 약 4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뜻은 영업의 질이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에 보면은 영업활동과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당기순이익의 값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다시 해석해 보자면 2020년도에 5,0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실제 들어온 돈은 그보다 1,200억 원이 적은 3,832억 원만 회사 통장에 들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생각보단 좋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우선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당기순이익은 매년 134%씩 상승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보다 낮은 87%씩 상승했다는 것도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결 현금 흐름표에서 이 순운전 자본 변동이
마이너스 2,800억 원 가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약 1,200원 가량 적어지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순운전 자본 변동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다음과 같이 순운전 자본 변동에 보면은 매출 채권의 증가, 괄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이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100만, 10억, 100억, 1000억, 3,400억 가량의 돈이 매출 채권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 순이익보다 작았다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값인데요. 2016년도에는 107억 원에 불과했지만 그보다 두 배나 뛴 값이 2019년도에 발견이 되고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9배나 증가한 2,092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 즉 FCF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K거 기준 매년 얼마만큼 각 부문이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7% 상승할 때 캐펙스는 97%가 상승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81%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갚아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보면은 완전히 반전이 돼서 720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를 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이 약 460억 원 가량이 증가했고 그 중에 이제 전년도에 있던 단기 차입금을 140억 원 상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단기 차입금의 증가로 인해서 이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다 하고 남은 게 이제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돈이 전년도 대비 한 6배 이상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있는 2020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81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입니다. 회사 유보금도 많고 돈도 잘 버는 회사면 베스트이겠고요.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앞으로 A사 분면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돈도 잘 벌고 보유한 자산도 많은지 확인하려면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보면 더 확실히 보이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실제로 이 기준으로 결과를 해보면은 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3,960억 원에 불과하고 이 돈으로 2020년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5,023억 원이고 그것을 ROE로 본다면 126.84%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순자산으로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2,500억 원가량이 돼서 회사에 있는 빚을 다 갚고도 남아있는 금액이 2,500억 원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젠이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보면 A 사분면 이 정도 위치에 속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젠의 기업 주가 차트입니다. 2019년도 1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 14,45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32만 2천원까지 최고점을 찍고 현재는 19만 9천원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최저점에서 최고점으로 보면은 약 10배 또는 20배 이상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젠과 코스닥 코스피 지수와
같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K거 기준 연간 상승률로 상승했는지를 본다면 시제는 매년 42%씩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최근 4년 동안 8%, 코스피는 10%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젠의 상승률이 정말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S림 방식인데요. 이 계산 방식을 보기 전에 최근 5년간의 시젠의 ROE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5년 평균이 20.98입니다. 20.98로 계산을 해본다면 적정 주가는 64,00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즉 2021년도의 ROE가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66.20이 되는데요. 그 값을 넣는다면 20만 2천원이 되고요. 만약에 2020년도와 같이 125%가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적정 주가는 38만 4천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에 S림 방식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적정 가치를 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성장성으로 보면은 최근 2개년도만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업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수혜가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아직 창궐을 하고 있고 그 검사를 더 많이 해야지 그 감염자 수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이러한 키트에 대한 수요는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시즌의 수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성으로도 봐도 현재 ROE 기준으로 2020년도에 126%나 되고 잉여 현금 흐름도 전년도 대비 900%나 증가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수익성은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 회사 청산 시에도 자산이 2천억 가량이 남고 유보된 현금성 자산도 3천억 원 가량이 있어서 건전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종합 의견 및 점수는 75점인데요. 단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 회사가 코로나19로 수혜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는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조금 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주식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단기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 자신이 투자하는 금액의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조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즌의 두 번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